팬 여러분, 구구도 단통으로 때릴 수 있어야 경마 이길 때 크게 이깁니다. 앞으로 신성과 함께 가봅시다. 화이팅! 최고의 혈통 전문가 박남규만이 볼 수 있는 색다르고 다양한 혈통과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마 어렵습니다. 하지만 끊을 수 없다면 저 김태훈이 최대한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자,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성입니다. 자, 오늘은 9월 6일 토요 경마 서울 경마 레이스 모두 15개 경주가 준비되어 있고, 오늘 실동 전문가 박능규 위원 그리고 취재기자 김태훈 기자 두 분을 모시고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토요 경마만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추석 휴장 직전에 원래는 경마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극심한 매출 본인이 인해가지고. 근데 제 생각에는 뭐 지점을 다 리모델링 해가지고 사람들 못 오게 했고, 뭐 당연히 매출 아직 당연한 거 아니에요? 뭐 꼭 그거보다는 이제 어떤 뭐랄까요, 이제 마사의 입장에서는 이제 경마 팬들 수준을 좀 높이려고 좀 하고, 또 원래 또 경마가 또 부정적인 이미지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거에 이제 이미지 변신을 하는 부분이고, 매출은 솔직히 말해서 뭐 그 토토랄지 뭐 인터넷 배팅이나 아니면 맞대기 이런 쪽에 사실 뺏기어서 그러는 거죠. 어쨌든 뭐 추석 휴장 전에 경마하는 게 좀 낯설긴 합니다, 개인적으로. 마방 쪽 분위기도 뭐 추석 전에 경마한다니까 다들 돈 번다고 좋아하던가요? 마지막까지도 그 관련들이랑 마사이랑 그 협상, 그 임금 때문에 협상을 했는데, 네. 그 전에 한번 휴장 때 경마했을 때 30만 원씩 줬어요, 1인당. 이번에는 19만 2천 원인지 5천 원인지 아주 옛날 거를 적용해가지고 깎였네. 마사이도 돈이 없다. 그래가지고 연말에도 이제 경마를 풀로 할지 교체할지 그것도 아직 미정이고. 이제 그럼 내년 6월달 보니까 구정이 설날이 이제 목요일이던데 그때 출마 특히 할까요? 그때는 쉬죠. 그때는 쉽니까? 알겠습니다. 그 역시 지난주에 이제 최대 이벤트라면 아시아 챌린지컵. 알파드리노. 세더라고요. 세긴 세죠. 야, 그 원더볼트가 시체말로 3박 4일 동안 못 따라잡는 착착 2, 3만씩인가 정도? 그런데 야, 엘파드리노는 뭐 완전 게임을 지배를 하더라고요. 뭐 다시 뛰어도 뭐 우승에는 변함이 없을 것 같아요. 그 이제 우승 상금이 1억 3천만원짜리였는데 우승 상금을 한 좀 더 올리면 좀 더 좋은 말들이 올 수 있겠죠. 그렇죠. 제가 그 방송에서도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1억 3천, 마사회가 돈이 없어서 1억 3천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뭐 우승 상금을 3억이나 5억으로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5등 안에 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잔치를 벌려놓고 우리나라 말들이 5척 밖으로 밀려나는, 그거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우승 상금을 1억 3천밖에, 사실 더비 우승 상금 3억 아닙니까? 근데 아시아 챌린지 뭐 타이틀은 좋습니다만 1억 3천이라는 것은 그만한 수준의 말만 오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그 두바이 월드컵이 이제 그냥 상금 규모가 큰 규모인데 그게 한 600만 불인가 했던 뭐 그게 우승 상금은 400만 불 정도. 400만 불이죠. 거기서는 왜 그렇게 우승을 높게 하니까 아랍에 이제 뭐 돈도 많겠지만 우리말 또 자신 있다. 다 와봐라. 상금 많이 줄 테니까 다 와봐. 한번 뛰어보자. 왜냐면 내적으로 자신감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을까 느낌이 있네요. 하루빨리 한국 경마 성장을 많이 해가지고 정말 한 우승 상금 한 최소 30억 정도 딱 놓고 이제 정말 재밌지 않을까 생각이 되겠습니다. 자, 박남규 위원이 뭐 지난주 일요 경마 이제 부산 경마도 뭐 50배짜리 주력으로 맞춰주셨고, 또 토요 경마도 서울 6경주 재밌었네요. 27.4배짜리 또 적중해 주시면서 부장 상승 이어가고 있고요. 자, 김태형 기자는 좀 분발 좀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 주 이 15개 레이스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15개 중에서 일단 4경주하고 7경주 4경 7경주는 별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그 두 개는 이제 스킵을 하겠고요. 나머지 중에서 이 또 김태훈 기자가 팬 여러분 빨리 좀 오시랍니다. 1경주를 한번 승부하면 가겠다. 너무 좋은 내용이 있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래서 웬만하면 1경주 하고 시작하시는데 이런 내용이면 반드시 1경주 가야 된다. 그래서 김태훈 기자가 1경주를 승부로 가져가고 1경주하고 이제 9경주죠. 추천을 해드리겠고요.
방랑주님께서 역시 신의 말들이 많은 느낌인데 3경주 그리고 10경주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태훈 기자가 오매불망 고대하고 아기다리 고기다리든 자 1경주부터 시작할게요. 국산 육군의 1300 김태훈 기자 성적이 있는데 종합치를 보니까 골고루 시끄럽습니다. 시끄러워요 그냥. 난잡합니다. 1번부터 12번까지 잉크가 묻지 않은 마필은 5분의 빅토리 블루 이 한 마리 병원 다 잉크가 어느 정도 묻어 있거든요. 자 박영께서는요? 충만은 없는 그런 레이스인데요. 일단 관심 많은 12분 오솜트릭이죠. 이 오솜트릭 같은 경우는 뭐 데뷔전에서 역시 많은 인기를 끌었습니다만 역시 발주가 문제가 됐던 그런 마필이고 그래서 이제 불안 요소를 말씀드렸던 마필인데 이번 경기는 1300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돼요. 일단 스타트도 지난 데뷔전보다는 조금 나아졌고 더군다나 지난번 경기에는 이제 문세영 교수가 스타트가 늦은 상태에서 약간 오버를 했죠. 워낙에 이제 발주가 늦다 보니까 선두권 공략을 하려고 3, 4코너에서 앞에 갖다 붙이면서 이제 오버 페이스가 됐는데 이번 경주는 1300입니다. 1300이라면 뭐 지난번 어떤 발주를 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좀 지난번보다는 힘을 좀 아끼면서 올라올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뭐 이 편성에서는 오슴트릭의 선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레이스가 아닌가를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태훈 기자의 추천의 편입니다. 첫 번째 1경주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1번부터 12번까지 믿을만한 마필도 없고 몇 번 뛰지도 않아서 이 마필의 능력이 어떤지도 모르고 제가 확실하게 노리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마필을 놓고도 제가 후차권을 과연 맞출 수 있을지 장담은 못하지만 배당 자체 메리트가 있고 마필 능력 변화가 있고 그래서 1경주 제가 한 달 반 전쯤에 1경주를 추천을 잡았다가 그때 제가 추천한 말에 꼴찌했는데 고심해가지고 1경주는 웬만하면 안 하려고 했었는데 이번 경주는 배당 메리트도 좋고 마필 컨디션 걸음 변화가 분명히 왔고 마방이나 기수도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 마필이라서 확실하게 노리는 마필 한 마필이 있기 때문에 그 마필 놓고 일단 적중만 하면은 배당은 무조건 나옵니다. 근데 과연 적중은 제가 할 수 있을 후착을 잘 차릴지 그게 좀 고민인데 아무튼 1경주 확실하게 배당을 노리는 마필 한 마필 있기 때문에 추천 경주 잡아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난전 중에 대가리 한 마리는 있다. 이래서 이런 경주는 뭐 겐토를 해가지고 추리를 해서 이런 사람들은 좀 추천하기 힘들어요. 근데 어제 이런 경주 어떤 사람이 추천하냐면 좀 마방 구석구석을 발로 좀 뛰어다니고 출마 투표장에도 가서 눈치 좀 보고 인터뷰 좀 하고 이랬을 때 좀 촉이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는 이제 김태훈 기자가 주 전공이기 때문에 그 하기 싫어하는 1경주 그래도 해야겠다는 그 하나만 딱 봐도 좀 느낌이 좀 싸지 않습니까? 후착은 솔직히 뭐 적중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놓고 가는 복병마 대가리 한 마리 김태훈 기자가 또 좋은 영어를 하는 경주 1경주 적극적인 동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경주입니다. 국산 육군의 1200이 되겠는데 이경주는 지금 육군의 프로포즈랑 5분의 치포 두 마리가 인기권인데 근데 치포가요 지난번에 대응 못 가니까 완전 풀병이던데요. 그렇죠. 일단 뭐 지난번 사실 10마 레이스에서 이제 치포가 뭐 순발력도 좀 있었던 마필이고 그나마 이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많이 팔렸는데 일단 문제는 뭐 지난번 경주는 아무래도 공백이 좀 있었죠. 공백이 좀 있었는데 이번 경주는 선행이 단독 선행이라는 메리트는 있습니다. 지난번 선행을 못 갖고 이번 좀 가는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포는 그렇게 능력이 센 마필은 아닙니다. 정계적으로 유리한데 선행을 간다 하더라도 1200이라는 경주를 감안해 본다면 조금 일말의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충만을 놓고 가기에는 뭐 2% 부족한 마필이고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10번마 카리스마 퀸이 요게 그 혈통적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 마필이고 데뷔전에서는 뭐 이렇다 할 전력을 보여주지 못했는데 지난번 경주를 통해서 걸음의 변화를 좀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는 앞으로 보여줄 잠재력도 그렇고 감량 이점에 10번마 카리스마 퀸이 뭐 노려볼 수 있는 복병이지 않나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태훈 기자. 일단 이번 경주도 박영과 마찬가지로 축은 없는 경주로 봅니다. 오버마 치포가 직전 경주 부진했던 이유 상태는 괜찮았었다고 합니다. 상태는 괜찮았었는데 선행을 못 가면서 안쪽에서 모래를 맞자 마필이 아예 가질 않았다. 이번 경주는 선행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모래를 맞을 일은 없다고 보여지는데 이 마필 5월 25일 경주 때도 완전히 섰습니다. 선행 가서 뭐 7월 5일 경주 딱 한 경주 잘 뛴 건데 이번 경주 거리도 1200로 늘었고요. 100% 장담은 좀 못하고 약간 불안물 요소가 있고 뭐 6번마 프로포즈도 뭐 싹수 자체가 좀 있고 데뷔전 때 가능성을 보여서 팔리는데 능력상 아주 세다는 느낌 안 들고 그래서 저도 약간 복병으로 재밌는 마필 바로 10번마 카리스마 퀸 박영과 마찬가지로 10번마 카리스마 퀸이 상당히 재밌다고 보여집니다.
자, 데뷔전 때 순발력 보여줬습니다. 뭐 뒷심은 이상 없었죠. 직전 경주 별 생각 없이 쫓아갔었는데 종반에 끈끈하게 올라왔습니다. 이번 경주 김동수 기수가 기승하면서 부담 50kg 편성해볼만 하고요. 복병으로서 10번 놓고 공략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김동수 기수 있잖아요. 네. 잘 타던데요. 네, 좀 늘었어요. 스타트만 좀 불안하지. 제가 한 3주 전에 판단했던 김동수 기수가 아니에요. 아니, 신인 기수라 그런지 확 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정희 기수도 많이 늘었어요. 많이 늘었어요. 첫 승했다고 엄청 좋아하던데. 아, 그래요? 어쨌든 뭐 카리스마킨의 4kg 감량은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병 한마디로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치프는 지금 뭐 덱만 받으면은 또 그림이 더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뭐 지울 말 아니라고 봅니다만 1번에 새창조 있죠. 새창조는 이제 지난번에 이게 이제 복귀를 통해서 건져낸 말인데 지난번에 장추열이가 레이스 완전 개판졌습니다. 근데 복귀해 보시면 알아요. 제가 왜 추천드리는지. 여기 숨어있는 말은 그러니까 뭐 5번 6번 압도적으로 팔렸는데 복병은 딱 2마리다. 머릿속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1번에 새창조하고 10번에 카리스마 퀸 기대해 주시고요. 자, 3명주 오늘의 방랑규연의 첫 번째 추천드리는 게임입니다. 신의 말들이 많이 나왔고요. 국산 육군의 1000m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일단 액면은 이제 6번의 청마 중심으로 이번에 로얄시티가 잡혀 있는데 김평이죠? 일단 이번 경주는 10마다 간의 경주인데 인기 1위가 예상이 되는 6번마 청마가 좀 낮습니다. 자, 이마필 데뷔전 때 그리고 그 다음 직전 경주 두 번 다 열심히 탔습니다. 송재철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이마필이 좀 끄는 악벽이 있는데 막판에 송재철 기수가 그걸 제어를 못해가지고 마필의 능력을 제대로 끌어내지 못했습니다. 지난주 출전을 하려고 했다가 상금 부족으로 취소가 된 바람에 한 주 늦게 출전하는데 서수은 기수라면은 이마필의 능력을 좀 더 끌어낼 수 있다. 악벽 제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끌어낼 수 있다면은 6번마 청마가 좀 안정적이고요. 자, 2번마 로얄시티가 이번 경주 선행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마필은 주행 검사 때 선행 가서 얼레벌레 쫓아가가지고 나름 괜찮은 걸음으로 2착을 해가지고 데뷔전 때 인기 2위팔렸습니다. 왜 이렇게 못 졌냐? 이마필 역시 재갈을 안 뭅니다. 마필 뛰는데 재갈을 물지 않으니까 능검 때는 선행 가서 그냥 지나 타도 재갈 안 물고 탔는데 실전에서 재갈을 못 무니까 아예 맹탕이더라. 근데 이번 경주는 선행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낮긴 하지만 확실히 믿을 수 있는 마필은 아니고요. 이번 경주 복병만 마필을 본다면은 1번마 1,2천리 1번마 1,1천리가 되겠습니다. 주행검사 걸음 보면은 도저히 안 됩니다. 제가 봐도 안 됩니다. 근데 마필이 의외로 지금 힘이 차고 주행을 떴다와는 확실히 다르다. 물론 실전에서 힘이 차고 좋아져도 여전히 못할 수 있는 똥말일 수는 있지만 마필이 주행검사 때보다는 확실하게 변화가 왔기 때문에 고비당 좋아하시는 분들은 1번마 1,2천리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경주가 아니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박태정 기수가 장기적인 부상 이유 나오는데 그래도 금방 적응하대요. 이 박태정 기수는 조교 끝나고도 바로 그 헬스 체력단에서 가가지고 훈련하고 연습하고 오랫동안 거의 탑 클래스 유지한 이유가 있고 일주일 늦발 가능성 늦발해도 뭐 그래도 뭐그 재산 올라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얘기죠. 주행검사 봐서는 안 돼요. 발주도 안 되지. 꼴찌했다냐 그 어영구 수도 보는데 조교사나 기수가 말이 많이 좋아졌대요. 그러니까 뭘 좀 듣고 오니까 이런 얘기를 주행하다 보면 도저히 출전 못해요. 네. 뭐 김태훈 기자가 이제 길게 설명했는데 1,1천리는 똥말 같습니다. 똥말일 수도 있죠. 네, 제가 볼 때 똥말일 가능성이 높아요. 뭐 이번 경주를 떠나서 당분간도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이번 경주는 뭐 역시 신의 마필 노리고 가는데요. 문제는 이제 2번, 6번이 능력에 비해서 너무 압도적인 인기를 끄는 게 문제죠. 그리고 두 마필 모두 이제 선행 충돌을 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 기본 능력은 역시 세지 않다는 점에서는 저는 2번, 6번이 모두 빠지면서 뭐 9호까지도 저는 이번 경주 터질 수 있는 경기라고 봅니다. 액면적으로는 두 마필밖에 안 보이는 레이스인데 이게 숨어 있는 곳곳에 되는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따라서 뭐 저는 뭐 2번, 6번을 그렇게 세게 보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복대봉 먹건까지 노리고 가는 고배당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그 지난번에 6번의 청마도 뭐 액면이 저도 뭐 이거는 입상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충분히. 근데 지난번 복귀 보면 그때 이빠인데 뭐였죠? 이제 임페라토 큰 바다 그리고 한 마리 선봉이 이제 댕딱 가가지고 굉장히 싸움이 좀 치열했어요. 그 치열한 와중에 가장 그 뒤에 바로 이제 최적의 전개. 야 정말 이거는 진짜 어지간하면 들어오겠구나 했는데 야 차이가
7만씩 다 벌어지더라고요. 더 벌어지죠, 더 벌어져. 저게 저기 정말 아니구나 느낌이 드는데 액면상 보는 건데요. 그래서 박남규께서는 인기 많은 의미가 없다. 복병 남에 들어간 승부이기 때문에 신마경주 또 숨어있는 복병 찾기 많은 기대를 부탁드리겠고 사경주는 시장에서 넘어와 있고요. 오경주 들어가겠습니다. 오경주는 국선호군의 1100으로 치러지는 신승훈이의 강력히 한번 노릴 만한 오전장 가장 재밌는 배당 승부처다 말씀드리겠고요. 자, 일단 액면상으로는 7번의 광속 터치와 10번의 토호 두 마리가 좀 세게 잡혀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충만은 없는 그런 레이스죠. 일단 뭐 토우라는 마필도 지난번 잘 뛰긴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지난번 편성은 좀 약했고 승무자는 부담을 안고 있다는 점에서는 뭐 10번 뭐 토우도 뭐 충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 또 광속 터치도 마찬가지죠. 최근에 계속 열심히 타면서 좀 아쉬움을 남기고 지난번에도 골든스리한테 지는 모습 그런 물론 박근우 기수가 계셨다는 것은 뭐 플러스 알파는 있습니다만 따라서 저는 복병은 3번 장수별이라고 봅니다. 지난번에 뭐 승무전이었고 또 이제 공백을 좀 가지고 나왔었죠. 그런데 이번 경기 2주 만에 나오면서도 조교 강도를 높이고 나왔어요. 따라서 선행은 뭐 예쁜 거리나 키스미가 가겠습니다만 선행권에서 뭐 체력의 전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는 장수별의 선전 뭐 고배당 가능성이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정 기자. 일단 이번 경주는 상당히 까다로운 경주로 보여집니다. 뭐 인기마들의 전력이 아주 조금 낮다 뿐이지 복병마들과 그 전력 격차가 크지 않은 경주고 되는 말도 상당히 많고요. 그 중에서 그나마 낮다고 보는 마필은 인기마긴 하지만 10번마 토우가 아니겠느냐. 아직까지 걸음 자체를 다 보여준 마필이 아닙니다. 주행검사 때 그냥저냥 괜찮았고요. 데뷔전 때는 조금 마필 걸음만 잡았고 직전 경주 승부를 하자 외곽 쪽에서 순발력도 좋았고 막판 투심도 좋았고 승군전이긴 하지만 천백 거리도 큰 문제 없고 상대마들 전력도 아주 세지가 않기 때문에 10번마 토가 그나마 안정적인데 후차권은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 그런 경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뭐 축은 없다고 봅니다. 축마가 없고요. 뭐 지금 액면은 지금 7번 하고 뭐 10번에 토 쪽이 잡혀 있으면 그 외에도 되는 저는 지난번에 그 키스미 뭐 비록 떡말레이스 펜싱이라서 뭐 대마신 이겼습니다만은 확실히 그 전보다는 능력의 발전은 좀 분명히 되어 있다 이렇게 느낌이 박벽이 교정이 되면서 능력이 확 좋아졌다고 하는데 그리고 댕은 이번에 예병을 무조건 치고 나갑니다. 이거는 그래서 레이스가 굉장히 이거는 장담할 수 없는 복병말들이 너무나 지금 눈부신 활력이 기대가 될 만큼 인기마 승부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무조건 배당 노리셔야죠. 무조건 배당 노리고 쪽으로 일단 승부를 들어가는 신승훈의 승부를 일단 노려보시고 자 6경주 들어갑니다. 국산 6분의 1200인데요. 6경주는 8번에 큰바다하고 6번에 용왕시대 쪽 인기 모아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번 경기는 좀 능력이 우연히 드러났다고 봅니다. 이 용왕시대라는 마필도 뭐 지난번에 선행을 가서 뭐 우승도 못하고 준승에 머물면서 실망감을 안겼는데 어쨌든 또 독땡입니다. 독땡이고 편성이 강하지 않다는 점에서의 용왕시대 경주거리도 일단 또 100m 줄어들었다는 점도 플러스 요인이고 큰바다라는 마필도 뭐 데뷔전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역시 선두권 공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6번, 8번이 앞에 나오는 레이스인데 출입을 한 마필이 제가 볼 때는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뭐 배당은 대길이겠습니다만 6번, 8번이 동반 입상이 좀 유력한 레이스가 아닌가를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김태기 기자. 일단 이번 경주는 8번마 큰바다를 축으로 후차권 한 방을 고르는 경주입니다. 뭐 8번마 큰바다야 주행검사 모습, 데뷔전 걸음 모두 다 괜찮았고요. 문제는 6번마 용왕시대 꺾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한 방 때리기도 조금 찝찝한 면이 있습니다. 이 마필은 마필 자체 뭐 직전 경주 선행 가서 끈기 있는 걸음 보여줬고 분명 지금보다는 더 뛸 말입니다. 문제는 마필 뛰는 습성이나 밸런스 자체가 아주 좋은 마필은 아니라는 점. 이 점 때문에 딴 복병만을 찾고 싶은데 나머지 마필들의 전력이 너무나 허접합니다. 상당히 좀 까다롭지 않나. 8번, 6번이 낫긴 난데 배당 메리트 보면 좀 부담 요소도 있고 배당 메리트 보면 공략하기도 좀 찝찝하고 삼복순식 정도를 조금 노려보고 싶은데 삼복순식은 2번마 골든 홀리김 뭐 직전 경주 똥마 편성에서 간신히 이겨서 이기긴 했는데 그래도 이 마필 싹수 좀 더 있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복순식 8번, 2번 놓고 공략하는 게 조금 낫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큰바다가 아까 청마 레이스에서 언급드렸는데 그때 초반에 댕삼 치열했거든요. 오바를 했는데 무리하고도 그림이 뭐 버티는 걸로 봐가지고는 좀 가능성이 있는 것 같고
용왕 시대는 좀 뒷심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그래도 뭐 1200이면 좀 그만큼 유리한 점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좀 선을 가르치는 뛰면은 제가 뭐 용왕 시대라는 마필 데뷔전 때도 가선인기 그럴 때 말씀드렸지만 그 센 마필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렇지만 그래도 뭐 지금까지 보여준 것보다는 좀 더 보여줄 걸음이 있고 일단 문제는 복병이 없다는 게 포인트예요. 따라서 뭐 배당 없는 삼복도 배당 없어요. 또 삼복이 전 더 어렵다고 봅니다. 차라리 뭐 대끼리 사실 분들은 사고 안 그러면 많은 게임이지 복병은 없다고 봅니다. 복병은 굳이 언급해가 2번에 골드홀릭 아니면 3번에 에어즐락 뭐 그런 말고 액면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인기마에 입성 가능성이 있는 5대들이 참 좋아하는 게임이다 이게 느낌이 오고 있습니다. 7경주 시향에서 넘어가 있고 자 8경주부터 마지막 5경주까지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8명 보실게요. 9번에 드링킨 중심으로 배당 들어갑니다. 6번에 슈플레전드와 12번에 킹스케일의 인기 막군인데 어떻게 될까요? 일단 뭐 6번, 9번, 12번 세 마필 위주로 돌아갈까요? 최근에 이제 액면이 워낙 좋은 그런 마필들인데 일단 드링킨은 단독 선행을 치고 나갈 가능성이 가장 높은 마필이기 때문에 뭐 정기적인 메리트는 가지고 있고 킹스케일과 슈퍼레전드는 뭐 승자라는 부담을 좀 안고 있죠. 또 앞선 공략이 또 좀 지저분할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은 킹스케일보다는 저는 그래도 기본 능력은 6번 슈퍼레전드가 좀 앞서 있지 않나 보여져요. 따라서 6번, 9번 막고는 기본 막고는 가져가야 되지 않나 보여지고 복병은 역시 1번마 벨리스타죠. 자력 입상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승부전을 갖는 마필들 6번, 9번, 12번이 서로 약간의 그 오버페이스를 한다면 뭐 어부지리는 가능한 복병이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태 기자. 일단 기본적인 틀은 3파전 경주 6번 슈퍼레전드, 9번 드링퀸, 12번 킹스케일 세 마필이 났고요. 저는 배팅의 축을 12번마 킹스케일 이 12번마 킹스케일을 보고 있습니다. 뭐 주행검사 때 그리고 직전 데뷔전 때도 제가 무조건 대가리다 라고 추천해드렸던 그런 마필인데 뛰면 뛸수록 힘이 많이 차고 있고요. 거리 또 1300 늘어나는 게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이강석 기수 9월 11일날 군대 입대 확정이 되고 군대 가기 전에 마지막 우승으로 마무리하지 않을까. 킹스케일이 능력도 세고 의지 자체도 좋기 때문에 6번, 9번, 12번 3파전 경주 중에서 12번 킹스케일을 놓고 가는 게 맞다고 보십니다. 알겠습니다. 자, 배당으로 신 복병 한 마리 말씀드리면 1번의 벨리스타. 예전에 1300m 경기에서 한 번씩 좀 타가지고 대가리를 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다른 기술들이 많이 탔는데 오랜만에 또 원게이트에서 하만식 기술을 좀 태웠거든요. 이게 좀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거의 뭐 108에 가까운 말인데 터지면 1번 같습니다. 참고로 좀 드리겠고. 자, 구경주 김태형 기자 오늘 두 번째 추천인데요. 국산 사고라 1200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역시 액면은 이제 9번에 금순이 염지가 많이 잡혔네요. 6번에 퍼스트 워리어, 1번에 희망 탄력 이런 말들인데 박경께서는요? 일단 뭐 액면은 1번, 6번, 9번인데 약간의 그 불안 요소를 가지고 있죠. 문제는 이제 3마필 모두 앞선 선행마라는 거에 문제죠. 물론 이제 퍼스트 워리어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따라가면서도 입상을 해내긴 했습니다만 일단 1번, 6번, 9번이 이제 초반 전개가 어떻게 될 것이냐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 같아요. 따라서 좀 불안 요소가 있어요. 저는 뭐 세마판에서 쉽게 끝날 레이스는 아니지 않냐. 왜냐하면 물론 액면적으로 보면 뭐 세마필이 좀 나아 보이긴 합니다만 숨어있는 복병도 많습니다. 뭐 2번, 3번 온테나 스카이도 그렇고 특히 굿마 실버하트 같은 경우도 1200 단거리로 내려오는 조건이라면 이게 인기마들이 앞에서 오버페이스를 한다면 뭐 실버하트의 1200에서의 선위권 내지 추위권에서의 한 발도 가능한 복병이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태훈 기자 추천이죠? 일단 이번 주 구경주 뭐 크게 터질 경주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크게 터질 경주는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팔리는 마필들 중에서 역시 뭐 확실하게 걸음 자체가 좋아진 마필이 있고 상승세를 타고 있는 뭐 1번마 희망탄력, 뭐 3번마 몬테나 스카이, 6번마 퍼스트 워리어, 9번마 금순이 염지 좀 낮긴 한데 확실하게 제가 노리는 마필 한 마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거 놓고 두 방과 삼복순식 한 방 제가 노린말 놓고 복순식이 딱 두 방 그리고 삼복순식 한 방만 공략하면은 꽤 짭짤하게 먹을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추천을 잡았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뭐 저는 뭐 강축은 없는 게임 아닌가 싶어요. 지금 금순이 염지가 많이 잡혀 있습니다만 뭐 물론 인기 막군이죠. 근데 약간의 좀 기복도 있는 수장이 있는 말이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빠른 말들도 몇 마리 있어가지고 안쪽에 외곽 좀 돌 수도 있고 좀 전개적인 면에서는 좀 절대적인 강만한 인기말일지 몰라도 강만은 아니다 말씀드리면서 그 틈바구니를 아마 김태훈 기자가 또 좋은 내용으로 한번 그 복병을 놓고 한번 가는 승부 좀 기대 부탁드릴게요.
십경주 오늘의 방랑기위원회 두 번째 출전되는 게임이 되고요. 십경주는 혼합 3군에 1,400으로 준비됐습니다. 완전 hom전 형태 게임인데 역시 축이 없습니다. 액면 배당판은 6번에 이제 공동친화라든지 7번에 슈퍼 서프 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자, 김태형 기자 보기는 어떤가요? 일단 뭐 엇비슷한 마필들, 한 발이 부족했던 그런 마필들 간의 접전 양상의 경주인데, 저는 일단 두 마필이 약간 배당을 노릴 가치가 있지 않나. 일단 첫 번째는 4번마 영인 알렉스. 항상 3착, 매번 아쉽게 올라오면서 3착을 대고 있는데, 자, 17조에서 마지막 카드로 문세영 기술을 태웠습니다. 세영아, 네가 한번 타봐라. 이 마필이 과연 왜 계속 3착만 되는지. 자, 문세영 기술 상당히 잘 분석을 했고요. 아마 깡바닥 주의를 할 겁니다. 막판 한 발이 워낙 좋은 마필이고, 이번 경주가 초반 선두권이 뭐 쭉쭉다면 슈퍼서퍼 이런 마필이 싸워주고 주로만 좀 도와준다면은 추임력만큼은 4번마 영인 알렉스가 가장 좋고, 문세영 기수가 나름 이 마필을 준비를 잘했기 때문에 4번이 좀 터뜨릴 수 있고요. 또 한 마필은 바로 8번마 마볼트입니다. 이 마필도 직전 경주 3착으로 승근한 마필이고요. 원래는 12경주 1800m 거리를 쓸까 고민을 하다가 아니다, 혼합 경주에 출전하면서 1400m에 출전했습니다. 그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상근거리를 하겠다. 1800 가서 거리 경험을 하는 것보다는 1400 와가지고 적정거리 와가지고 상근거리를 하겠다. 그런 내용인데, 마볼트도 절대적으로 계속해서 1번 게이트에서 뛰어가지고 전개에 이점이 있다. 이 마필도 좀 능력 더 있는 마필입니다. 경주 선택을 본다면은 8번만 마볼트도 강공은 필요하기 때문에 나는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4번 8번을 잘 엮으면은 나름 재밌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자, 방랑기. 충마 없는 혼전입니다. 일단 뭐 1,400이라는 경주 거리도 분명 변수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레이스예요. 따라서 뭐 허상의 인기마도 좀 있는 그런 레이스인데, 따라서 뭐 배당판도 중간안방으로 돌아갈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요 제 관리만 한도 있습니다. 타이밍상 정말 컨디션도 그렇고 뭐 편성도 그렇고 인기마들의 전력이라는 것이 참 불안 요소가 워낙 많은 레이스이기 때문에 제가 노리고 있는 복병 관리마를 축 말아놓고 짭짤한 배당을 노리고 가는 추천료가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참고로 그 말은 직전에 거의 바닥을 친 마필인데, 그 바닥을 쳤던 데는 딱 그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 이번에는 아니다. 이번엔 타이밍이 왔다. 이렇게 지금 방랑위원께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밌는 승부 기대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자, 11경주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노리는 게임도 있고요. 국산 사고는 1800이고, 이거는 1800이라는 경주 거리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고요. 저는 난전인데, 그 와중에 이제 3번에 다이아 파워, 5번에 스페셜 스타 두 발이 잡히는데, 둘 다 1800에서는 장담 못하는 건 아닌가요? 그렇죠. 일단 액면적으로는 뭐 다이아 파워가 일단 선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개적인 메리트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기복마들 레이스고 1800이기 때문에 선행이라는 메리트는 있을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경주 거리 적성에 조금 짧은 감이 있다는 점에서는 다이아 파워도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스페셜 스타는 마찬가지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복병은 외곽이 두 마필입니다. 행복한 하루와 가천명품. 이 행복한 하루 같은 경우도 장거리 혈통이죠. 승부자는 부담이 있지만, 따라서 다이아 파워 선행을 가면 그 선의권에 최적의 연결해낼 수 있는 마필이고, 11번 가천명품이란 마필도 지난번에 뭐 발주가 매끄럽지 못해갖고 아쉬움을 남겼습니다만, 이 마필도 선의권 공략이 가능해요. 더군다나 또 4kg 감량의 혈통도 장거리 혈통이라는 점에서는 10번, 11번이 복병이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일단 인기마 중에서는 5번마 스페셜 스타가 좀 더 안정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직전 경주 2착으로 승근을 했지만 직전 경주는 레이스가 완벽하게 꼬였고요. 심생태 조교사 말로도 걸음 자체는 늘어난 1800이 더 유리하다. 상태는 여전히 좋고요. 이마필에 뛰었던 6월 7일 경주는 1번 게이트에서 우승을 했고, 그 다음 경주는 조금 말머리가 수상했고요. 직전 경주는 완전 레이스가 꼬였고, 직전 경주 2착 승근한 걸음 자체가 이마필의 전부가 아니라 그때보다도 훨씬 더 걸음이 있기 때문에 5번마 스페셜 스타가 인기마 중에서는 좀 안정적으로 보여주고, 복병만은 저도 역시 11번마 과천명품을 봅니다. 항상 꾸역꾸역 조금더 뭔가 밋밋하게 꾸역꾸역 올라오는 마필인데, 이번 주 강해라는 그 소속조 강마, 오늘 뭐 13분 경주에 출전하는데 그 마필과 병합을 했을 때도 전혀 밀리지 않은 걸음을 보였다. 김동수 기수의 52에 그 정도 조교 패턴의 걸음발이라면은 배당이 좀 나와준다면은 11번마 과천명품이 재밌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자, 저는 10번, 11번 역시 충무 없는 게임이 한데,
두 번 이런 기성급했던 복변마 두 마리는 저는 솔직히 강하게 보지 않고요. 제가 노리는 복변 따로 있습니다. 그 사연을 아마 공개해드릴 텐데 그거를 한번 노리고 들어간 승부 한번 이번 경주 한번 진하게 한번 붙어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개헌전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구멍수를 제가 그 말씀드리죠. 혼전일수록 구멍수를 넓히지 마라. 그런다고 맞추는 게 아니고 구멍수를 줄인다고 안 맞추는 게 아니다.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도 혼전입니다만 노리는 말씀을 중심으로 압축된 승부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 자 12경주입니다. 국산 상군에 1800이 되겠고요. 12경주는 1번의 스트롱로드와 5번의 강자 거의 뭐 앞도 잡히는데요. 일단 뭐 이번 경기는 좀 의외로 드러났죠. 일단 일본 스테링 로드는 뭐 안쪽에서 단독 선행이에요. 1800인데 1800이라는 경주 거리는 문제가 안 되는 마필입니다. 그리고 5번마 강자라는 마필도 뭐 최근에 상세가 워낙 뚜렷한 그런 상황이 있고 또 볼병이 크게 안 보여요. 1800이기 때문에 오히려 또 1번, 5번이 좀 더 유리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따라서 뭐 대끼리가 예상이 됩니다만 이번 경주 역시 인기마로 끝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김성 기자? 일단 이번 경주는 큰 배당이 나올 경주는 아닙니다. 1번 게이트 스트롱로드가 선행 가서 그대로 버틸 수가 있고요. 5번마 강자도 세고 유일한 변수가 8번마 풍계가 직전 경주 생각보다 걸음 자체가 좀 늘었다는 점. 근데 강자도 생각보다 셉니다. 같은 1800을 처음 뛰는 8번마 풍계보다는 1800에서 거의 검증이 됐고 꽤 생각보다 잘 뛰는 5번마 강자가 좀 낫다. 저도 역시 뭐 저배당 1호 한 방이 유력하고 유일한 변수는 8번마 풍계 정도가 아니겠느냐 라고 보고 있습니다. 굳이 편 찾자면 6번 알라딘까지 6번, 8번 두 마리인데 이 스트롱로드가 역시 뭐 이거는 뭐 1800 처음 뜹니다만 뭐 거리는 별 문제 없을 걸로 전혀 그렇죠? 문제 없죠. 오히려 좀 그림이 더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12경주 인기만 입상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게임이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 자 13경주입니다. 국산 이번에 1700인데 6번의 강해가 올머리로 나와 있는 와중에 후적근에서는 1번의 엘 캄피온이라든지 4번의 루비켄터, 5번의 케나코, 뭐 7번의 레이카까지 골고루 지금 잡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뭐 강해를 놓고 후착을 찾는 에이스죠. 뭐 좀 더 좁히면 엘캄페온, 루비켄터, 케나코 요 세 마리지 않나 보이는데 저는 단독 선행에 역시 3번 루비켄터가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뭐 선행을 가서 6월달에 강해한테 코차로 지긴 했습니다만 뭐 조기 강도 높이고 나왔다는 점에서는 다시 한번 단독 선행의 루비켄터는 이번 경기는 노리고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저도 뭐 강해 놓고 후차권 압축을 하는 경주인데 후차권은 딱 두 방으로 봅니다. 1번마 엘캄페온과 4번마 루비켄터. 이 4번마 루비켄터는 제가 7월 5일날은 꺾어드렸지만 직전 경주는 놓고 했다가 개망신 하겠습니다. 박 의원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선행을 가면은 좀 낫습니다. 선행 가능성 높습니다. 상태는 직전보다도 좀 낮았고요. 상당히 이렇게 보이고 문제는 1번마 엘캄페온이라는 마필이 10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지만 컨디션이 많이 괜찮았습니다. 만약에 4번마 루비켄터가 선행 가서 죽는다면은 1번마 엘캄페온이 올라온다. 6번 넣고 1번, 4번 둘 중에 하나를 현장에서 선택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솔직히 루비켄트는 지난번에 그 HRI 특별 경기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때 좀 게이트 번호도 일단 안 좋았고 또 다른 세력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썬기어라든지 내지는 또 단지 8번을 달았던 꼴찌마가 하나 있는데 그런 앞에 그래서 뭐 좀 댕을 너무 좀 쉽게 못 나갔어요. 좀 싸움에서 나갔기 때문에. 근데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좀 많이 틀린 것 같아요. 그래도 1700, 또 선행마들한테 가장 또 이런 조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루비켄트 독땡. 이 한마디로 이번 경기는 좀 정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의미로 참고로 부탁드리면서 14경주 국산 1군의 2000m 레이스가 준비되어 있고요. 자, 이번 14경주는 지금 뭐 액면으로 본다면은 5번의 천년 동안이랑 일본의 금화챔프가 압도적으로 좀 잡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끼리 승부는 일단 좀 위험하지 않나 싶어요. 뭐 천년 동안은 정말 핸디를 너무 잘 받았습니다. 최근에 서울경마장에서 이런 핸디가 별로 없는데 지난번에 입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5를 빼주는 파격적인 핸디를 받은 뭐 천년 동안은 55.5라면 뭐 선행 가능성도 있고 또 선의권에서 움직여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정례적으로 나무랄 데 없다는 점에서는 천년 동안은 뭐 선전이 기대가 되고 있는 반면에 1번은 금화챔프가 문제예요. 이 금화챔프는 두 가지 불안 요소를 가지고 있죠. 물론 네임밸류로 보면 뭐 금화챔프가 단지 돋보이는 마필이에요. 핸디도 역시 50바 가장 많이 받은 마필인데 최근에 쥐어짜면서도 예전에 걸음이 좀 안 나온다는 게 1차적인 문제고 또 하나는 2000m도 잘 안 올려요. 이 마필은.
따라서 2000m라는 경주를 감안한다면 금화챔프가 불안한 요소를 가지고 있지 않나 보이고 역시 복병은 4번 무브먼트라고 봅니다. 무브먼트가 맘먹으면 선행도 가능하고 아니면 뭐 최저 동안이 가면 선입권에 따라갈 텐데 지난 7월달에 광교비상 선행 보내주고 따라갈 때 그런 초식이면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마필이라는 점에서는 무브먼트가 복병이지 않나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일단 저도 5번마 천년 동안은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경주라 보여지고요. 문제는 1번마 금화챔프를 인정하고 백기를 공략하느냐 아니면 복병 쪽으로 보느냐 이게 상당히 큰 포인트인데 금화챔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좀 더 분위기를 봐야 되겠고 복병으로서 가치는 딱 두 마필입니다. 박의혁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두권에서 버티기를 시도할 4번마 무브먼트와 막판 한 발을 쓸 3번마 대장정 3번마 대장정도 최근 뛰었던 경주로 보면은 우승마와 마신차가 거의 없습니다. 장추혁 기수 추입마 타는데 조금 일가견이 있는 그런 기수기 때문에 추입형 복병은 3번 대장정, 선두권 복병은 4번만 무브먼트. 5번 놓고 1번을 인정하느냐 아니면은 3, 4번 중에 한번 선택하느냐 그게 맞다고 보십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후문입니다만 이 핸디캡의 핸디 공표가 좀 일찍 미리 이제 발표가 되는데 발표되자마자 이 또 신삼영 조계사는 정확한 역시 한국 마사 핸디캡버 아씨 정확하구나 이렇게 했는데 이신영 조계사는 뭐야 이거 이신영 조계사 한성질해가지고 왜 우리 금화챔프가 전년 동안보다 무려 2.5kg나 더 받아야 되냐 굉장히 많은 불만을 토했다 그러던데요. 광교배당을 이긴 천년 동안이랑 금화챔프랑 어떻게 똑같이 줘도 자기는 불만인데 더 받을 수가 있냐. 최근에 좀 파격적으로 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 부산 경마장 같은 경우는 그 핸디가 조금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폭이 좀 큰데 서울 경마장은 사실 오래전부터 한번 올라가면 안 된다고. 이기면 뭐 0.5 더 주고 지면은 뭐 0.5 빼주고 그 폭이 정말 미세했었어요. 근데 이 천년 동안이 지난번에 입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5를 빼줬다는 것은 정말 파격적인 핸디지 않나 보여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제 생각에는 신삼영 조교사하고 핸디캡보다라고 최소한 밥은 한 개 했을 것이다. 여기서 신삼영 조교사 좀 앓는 소리 내지는 우는 소리를 좀 했을 것이다. 그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만약에 근데 금화챔프가 천년 동안 이길 수도 있죠. 챔피언을 이겨버린다. 이길 수도 있죠. 핸디캡 소리도 그거 봐라. 이기지 않냐 되는 것이고 일단 참 핸디는 참 재밌네요. 아니 핸디캡이 원래 취지는 그렇죠. 원래 취지는 그렇고 사실 뭐 이론상으로 보면 뭐 조교도 보고 봐야 되고 뭐 상태도 보고 다 이렇게 하는 걸로 이론은 그렇습니다만 최근에 아니라 서울 경마장의 핸디라는 곳은 이기면 0.5kg 지면 뭐 지난번에는 다이다이 아니면 0.5 빼주고 이런 패턴을 계속 해왔는데 너무 갑자기 입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5를 빼줬다는 것은 이건 누가 보더라도 정말 파격적인 핸디다 이렇게 보죠. 밥 먹었다니까요. 아니 술을 먹거나 뭐 그런 식의 핸디라면 솔직히 그 별정 경쟁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죠. 어쨌든 어떻게 보면은 참 참신한 시도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지난번 경주가 만약 별정이었다 그러면 또 이해를 해요. 별정이었다 그러면 그 전에 이제 앞마리다 보니까 뭐 55 이렇게 다 달았으니까. 근데 지난번 핸디캡 경주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입상 핸디 1.5는 이건 좀 정말 뜻밖이었어요. 하여튼 전년 동안은 참 굉장히 유리한 조건입니다. 좀 체크를 하시면서 이것도 좀 5대들이 좀 좋아할 만한 레이스가 아닌가 하는 느낌이 있네요. 자, 마지막 15경주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재밌는 게임인데 헌화비군의 1400으로 치러지고 있고요. 이 이제 8번에 인스택킥 중심으로 배당 들어가는데 액면사 이제 7번에 삼정 타이거랑 5번에 무빙 스토리가 이제 잡혀 있고요. 어떻게 될까요? 이 마지막 경주인데요. 충만은 없다고 봅니다. 액면은 뭐 인스택킥이 역시 뭐 선행 가능성 가장 높은 가필이에요. 그렇지만 뭐 문화 스피드도 있고 킹덤 마인드도 있고 안정 한금대로 나름대로 이제 계속 압박을 해가는데 문제는 배당 물량이죠. 57을 짊어지고 과연 예전에 보여줬던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냐. 이게 이제 관건이라는 점에서는 충만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인스택킥도 자칫 잘못하거나 부러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복병은 14번마의 펠릭스 쪽이라고 봅니다. 이건 뭐 전형적인 추입마필인데 앞선 자체가 조금 뚝적일 가능성도 있고 역시 1400이라는 경주허리의 추입은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14번 펠릭스 조이가 배당을 터뜨릴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이 마필 지난 6월 7일 날
말을 잘못했죠. 갑자기 댕을 팍 나가더라고 이게. 근데 떼끼를 팔렸어 근데 그때. 그때 또 개바람 불었죠. 그 정경기 꼴찌마거든요. 근데 왜 팔리는 거야? 근데 갑자기 댕을 딱 나가길래 야 말이 준비가 됐나? 그때 편성도 셌었어요. 그렇죠. 황금탈이 있으니까. 야, 근데 빅포한테 따이네. 어쨌든 좀 냄새는 좀 뭐랑구랑 나는 것 같습니다. 자, 김태기죠? 자, 저는 이번 경주 8번마 인스텝킥은 인정합니다. 직전 경주 깜짝 놀랐습니다. 선행 못 가는 순간 아 부러졌구나 라고 생각했었는데 의외로 쫓아가면서 막판 한 발이 더 나왔습니다. 뭐 주로 때문인가 라고 물어봤더니 주로 때문이도 아니고 걸음 자체가 늘었다. 뭐 마체가 500kg대에 육박하기 때문에 부담 57도 큰 문제 없고요. 뭐 직전 경주 찌른 거 봐서는 굳이 선행을 고집 안 하고 뛰어도 지금 걸음바 자체가 최근보다 더 좋아졌기 때문에 8번 인스타킥 인정하겠는데 후차권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덱길러 파괴는 7번마 3장 타이거. 제가 개인적으로 센 말로 보는데 직접 YTN에서 나름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문제는 지금 컨디션이 지난주 출전 예정했다가 거기서 떨어지는 바람에 한 주 늦어졌는데 한 주 늦춰진 만큼 컨디션은 조금 처지기 때문에 덱길이 좀 불안불안하고요. 이 49주에서 출전한 5번마 무빙스토리와 9번마 소음꽃. 이거 골 때립니다. 서소은 기수는 소음꽃이 낫죠. 김동철 기수는 무빙스토리가 낫죠. 조교사는 또 무빙스토리가 좀 난 것 같은데 관리원은 또 소음꽃이 좀 날 것 같은데 완전히 왔다 갔다 합니다. 두 마필 다 승문전이기 때문에 최근 뭐 걸음이 괜찮아졌고 능력이 있는 말인 건 분명하지만 두 마방에서 워낙 지금 두 마필 다 엇비슷하다는데 여기서 제가 노래하는 복병은 탄마필 따로 있습니다. 바로 1번마 황금대로 되겠습니다. 뭐 실전에서 특별하게 보여준 걸음 없고요. 1번 게이트에서 이번 경주는 박태준 기수입니다. 이마필도 절대 1400에서 아주 뭐 말랑말랑한 말은 아닙니다. 안쪽에서 지금 인스텝픽이 선입군도 했기 때문에 기습적인 선의 승부 가면은 의외로 버틸 수 있습니다. 부담도 51.5에다가 박태준 기수고 1번 게이트고 1번마 황금대로가 복병으로서 가치는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튼 이 57의 인스타킥의 이번 편성이 또 말랑말랑 편성도 아니고요. 좀 불안감은 있다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뭐 대응은 어찌됐든 나을 수 있겠습니다만 다른 말들의 전력이 이렇게 약한 전력이 아니에요. 복병 말들이 다 이제 한 칼에 있는 그런 말들이기 때문에 뭐 저는 개인적으로 영원한 복병이죠. 이번에 소천화도 뭐 되는 그런 분명히 있다. 앞선이 좀 무너지는 조짐이 보인다면은 취입을 날릴 수 있습니다. 뭐 당일에 취입주라면은 반드시 봐야 될 말이고요. 일단은 제가 이번 이제 15경기는 충마가 없는 게임인데 복병만 3마리 말씀드렸죠. 1번에 황금대로, 2번에 소천화, 그리고 14번에 펠릭스 조이 이런 쪽에서 일단은 배당의 메리트를 충분히 노리는 느낌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저희들이 준비한 여기까지고 이제 일요일은 경마가 없습니다. 그리고 추석 한가위 명절 잘 지내시고 바로 그 다음 주에 이제 저희들 또 더 이제 좋은 모습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